근데 일단 집단 폐원한다고 뭐 큰 소리를 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인가요? 이제는 협상하자고 오늘 나왔네요. 네? 정부하고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여야 대립은 여전한 상태고 유치원법 일단 국회 통과,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치원법은. 대한민국 정부 집단 폐원은 협박이다. 강경 대응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유총에서 정부와 의견 조율을 하겠다. 집단 폐원에서 협상단을 구성하면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계속 주장하고 한국당은 자율성 확보라는 카드로 둘이 그냥 이게 뭐 오늘도 결론을 못 냈어요. 다투다가. 정기국회 통과는 그래서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주 전 의원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데 대한 한계들을 갖고 있었고 네. 국회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어차피 늦게 내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법안을 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치된 대안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이 방식은 잘못됐습니다만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사유화의 문제나 이것도 좀 사실은 좀 오버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에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속전속결 하는 것만이 상책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실제로 유치원을 가진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전부 다 부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 이유는 없을 것이고 그런 오해를 충분히 풀기 위한 좀 더 긴 차원에서의 어떤 백년대계, 즉 교육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큰 틀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어른다운 모습으로 좀 해결을 잘 해주셔요. 그리고 이게 지금 4일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합의점 도출 못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회기 처리 약속은 못 지키게 되는 건데 지금 차명희 전 의원님 어떻게 아니 저는 전망하세요? 충분하게 타협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제 박용진 의원도 최근에 야당에서 제시하는 문제. 야 이게 원래 개인 소유 아니었었냐. 내지는 현재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설립자가 그 이것을 자기 땅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어떤 뭐 예컨대 이자나 이런 거 비용할 그런 걸 지불할 수 있는 여지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또 이제 그 자유한국당 등에서도 이제 대안을 내놨잖아요. 야 이거 저 일정하게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일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아무리 사립이라지만 일정하게 공교육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전체적으로 재정에 있어서 또 투명성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로 이제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걸 막 서로 일방적으로 쟤네는 무슨 뭐 예컨대 쟤네는 뭐 저기 뭐 편들고 비리 방지법 쟤네는 무슨 뭐 국가 몰수법 이런 식으로 서로 하지 말고 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고려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임위에서 결정 안 돼도요. 원내대표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하는 그 밥으로 국회법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김영주 의원 얘기했듯이 이제 좀 더 서로의 어떤 자기 주장 내지는 정치적 주장을 좀 적고 좀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내요. 타협안으로 가야 되고 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잠깐 준비된 내용이 있어서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립 유치원하고 사립학교의 차이점을 지금 우리가 그 간과해서 안 됩니다.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상태에서도 사립 유치원이 그 교육용 기관으로서 제공이 돼 있는 만큼 그 법이만큼은 제한을 따라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회계 투명성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맘대로 법안, 교육비 맘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혈세에서 나왔든 그것이 교비란 말이에요. 교비와 관련해서는 교육비용으로 써야죠. 그걸 어떻게 명품백을 싸자는 거에 그 명품백을 싸도 이거는 내 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조해주는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없다고 보여요. 박사 받아주시겠어요? 예, 사립 한유총 일부와 자유한국당 일부가 힘을 합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네. 그 이 공적 사용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 그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예. 더 이상 한유총 일부의 말도 안 되는 예. 저러한 회계 시스템에 그 이 비켜가려고 하는 꼼수에 대해서 제발 네. 자유한국당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쳐다봐야지 예. 일부 그 기업적 그 사립 유치원 그쪽 편을 들면 안 원장들이나 된다? 이사장들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노영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금방 뭔가 바뀔 것 같았는데 결국 그러지는 않는다.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을 해도 결국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회죠. 서울지회가 보인 용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근데 그분 뭐 지금 뭐 어렵다면서요? 뭐. 지금 뭐 서울 지회장인가 뭐. 지금 병원에 입원해 병원 있다고 입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번에 한유총도 알았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 이거는 그래도 좀 생각해볼 만하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국가 지원 회계하고 일반 회계를 좀 이원화 분리시켜서 하자는 거. 네, 좀 네. 하자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 좀 양보를 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은. 좀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내놓은 그 돈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쓰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일반 회계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예. 이분들 주장하는 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다면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예, 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최진준 변호사로. 그렇습니다. 결국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초심은 사립학교법 1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번 보여주시면 사립학교법 1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립학교법의 목적이 사립학교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안경하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자주성에 지나친 방점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공공성을 좀 밸런싱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논의가 지나치게 또 공공성으로 한쪽으로 확 쏠려가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이른바 그 사립학교 3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균형을 좀 자주성과 맞춰보자.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뭐 한두 달 만에 끝낼 것이 아니고 좀 공론을 과정을 거치는 한마디로 좀 뜸들이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또 유치원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광덕 부장님. 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래서 이게 어려웠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연말이라든가 연초,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이게 된다면, 네. 저는 사필 규정으로 잘, 이런 국민의 뜻, 그리고 학부모들의 뜻에 맞게 예.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단다 소리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다시 뭐 협상을 하시겠다니까 한유총에서도 잘 좀 아이들 위해서 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 책 아시죠? 다 유치원 다니셨죠? 안녕히 계십시오.